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마침내 이번 주에는 어떤 정면에 정치적인 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상당히 좀 들쑥날쑥하죠. 지난주에는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런 그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작하면서 다시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을 앞섰다, 이런 결과가 오늘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은 33, 이재명은 2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9.2, 홍준표 5.4 이렇게 나왔는데, 또 조사업체 PNR이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는 윤석열이 49.0 그리고 이재명이 45.7 이렇게 해서 격차가 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여전히 자맹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정체성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생기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들쑥날쑥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면은 이번 주에 윤석열의 정치 행보가 시작될 것 같고, 이번 주를 시작을 하면서 바로 내일 5.18을 맞아서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소개가 됐던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현안 관련 메시지 같은 것은 주로 언론 기자들과의 전화통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죠. 그런데 이번 5.18 메시지는 주목할 만한 일이 일종의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명이나 이런 형태죠. 정치인들이, 기존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한 날을 맞으면은 메시지를 내고 성명이나 논평을 발표하는데, 마치 그런 형식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주에 강주에 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앙일보 8면 하단기에 살펴보면은 윤석열 메시지가 나왔는데, 5.18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 명령이다. 5.18은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 명령이다 그랬는데, 자, 독재 이 말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취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지인을 통해서 발표한 일종의 성명입니다. 5.18 관련 성명인데, 자, 이 특권을 통해 밝힌 5.18 관련 메시지에서 5.18 정신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재와 전제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라는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애들로 비판한 것이란 간접도 나온다. 이 나라를 3월 4일에 윤석열이 퇴임을 하면서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 이것도 문재인 정부를 애들로 비판한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앞에 5.18의 진행 중에 살아있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독재와 전제라는 비판, 이런 비판은 상당히 의미가 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조선일보는 윤석열 총장과 이 성명, 이 메시지 외에 별도로 또 전화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5.18 정신 편할 때 쏘고 불편하면 던지나,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5.18과 관련해서 윤석열의 메시지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나온 공식 메시지, 그리고 또 언론 조선일보와는 또 통화를 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본지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북한의 인권 탄압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 사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상당히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 인권 정신에 입각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서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 자, 문재인 정권의 그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에 기권을 하는 이 상황을 빗대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얀마 사태까지 언급합니다. 국제 문제까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규탄을 해야 하지만 이 정부는 안 한다. 이렇게 했고, 또 5.18에 대해서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북한 문제, 미얀마 사태까지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뭐 노동법을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떻게 보면 통치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물론 경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국제관계, 특히 우리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어떤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에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직접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 자체도 이 정치를 본격화하려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뭐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윤석열이 다시 등장을 하는 타이밍이 좀 임박한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견제, 전방의 견제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뿐이 아니고 야권의 기존 대권 주자들 그리고 심지어 북한 매체도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여러 언론 그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인데 정청래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을 5.18 이야기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윤석열이 5.18 운운할 자격이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무슨 자격으로 5.18을 운운해? 글쎄요, 이게 자격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5.18을 운운해 이렇게 하면서 정계에서 조퇴할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5.18 메시지에 대해서 어설픈 흉내내기다. 또 검찰주의자가 민주주의를 말하다니 여름에 손바지 입고 장에 가는 꼴이다. 그리고 정치적 흉내내기 하는 것을 보니 정치적 욕심이 세게 붙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씨는 어쩐지 정치와 민주주의 이런 종목에는 안 어울리는 선수 같아. 차라리 UFC 격투기죠. UFC가 적성에 맞을 것 같은 이미지다. 이렇게 붙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정계 조퇴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잠재력, 대권 주자로서의 잠재력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대권, 당권 레이스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자, 당권 레이스에서는 한동안 윤석열 마케팅이 좀 잠잠하다가 다시 최근에 윤석열의 등장이 좀 임박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니 계속 윤석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그런데 대권 주자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뭐 주호영, 김웅, 김원혜, 홍문표 이런 당권 주자들, 또 여기 대권 주자들이 따로 있죠. 한교안,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자, 그래서 당권 주자들은 윤석열 마케팅을 하는데 대권 주자들은 윤석열을 넘어라. 대권 주자들 안간힘. 자, 한국일보 신문에서 대권 주자와 당권 주자들,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와 당권 주자들의 다른 시각, 윤석열을 보는 다른 시각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윤석열 마케팅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대권 주자들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넘기 위해서 본격 등판, 바로 등판하기 전까지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교안은 백신 외교 방미 성과 자찬, 미국에 본인이 갔다 와서 백신이 확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준표 복당 선언으로 배수진 쳤고, 원희룡과 유승민은 나란히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감 부각을 위한 야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최근 눈에 띄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기 전에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 이것이 기존의 대권 주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 선전 매체가 윤석열을 풍작공토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풍작공토 형식으로
반짝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윤석열. 자,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종인이 이야기했죠.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별의 순간이 아니라 뭐 별똥별의 순간이 될 수 있다. 바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북한에서도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의 순간 아닌 별똥별의 순간. 그래서 보수청 유력 대선 주자 가능성의 견제구를 날린 것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 여기서 제목이 이겁니다. 기사 제목이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짓. 별지는 북한에서 별똥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별지 소동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으로 방송극 이른바 꽁터 원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똥별의 순간을 잡은 것일 수도 있다. 징조가 나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특히 이 꽁터 극 중에서 윤석열 총장 부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때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돌덩이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결국 사라져 버릴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고집었다고 합니다. 자, 이 5.18 관련해서 윤석열이 아마 5.18을 지렛대로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자, 5.18 시점에 이 강주를 방문할 것이다.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메시지를 우선은 냈는데, 물론 오늘 내일은 이 대권 주자들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강주로 몰려가기 때문에 거기 윤석열이 같이 가기는 어렵겠죠. 휩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시지를 내고 조만간 강주를 찾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든 제3지대로 가든 선택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강주를 찾는 것은 일단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강주로 갈지 안 갈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5.18 앞두고 다른 대권 주자들도 강주행에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출신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강주에 머물면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죠. 본인이 전남지사까지 지냈는데 호남의 지지율에서 이재명에게조차 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는데 1월 1일, 올해 1월 1일에 언론에 보도된 메시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에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른바 친문 운파들,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아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호남에서도 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그런 일을 당했죠. 그래서 본인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지금 강주에 가서 내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야기한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사과한 이낙연, 그리고 강주에서 그 대신 개헌하겠다. 개헌으로 성무수를 띄웠는데 개헌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자, 강주에 가서 본인이 제기한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민주당 강주시당에서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개헌도 이야기했는데 개헌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의 뜻,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 그래서 사면 거론 이후 돌아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결국 본인 스스로 본인이 제기한 사면론, 이것의 진정성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거죠.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 사면론을 이야기할 때 사실 진정성이 있었다기보다는 대권 주자로서 본인이 이 통합, 화해, 이런 이미지를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써먹으려다가 역풍을 맞은 겁니다. 너무 친문 강성 문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니까 역풍을 당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박근혜 사면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속셈을 드러낸 것이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도 지금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어떤 그 정략의 대상이지 이런 뭐 통합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이낙연이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는데,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을 놓고 탈영남, 영남 배제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권 경쟁 6월 11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앞두고도 영남 대 비영남 구도가 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도권의 초선 의원이죠. 그 김은혜 의원은 영남은 죄가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도로 한국당이 문제다. 영남은 죄가 없다. 도로 한국당이 문제다. 왜 영남 배제론 탈영남 하느냐? 이 수도권 출신입니다. 김은혜 의원 초선. 자, 여기서 물론 영남이 죄가 없죠. 영남이 죄가 없다. 이런 그 이야기, 아주 원칙적인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또 기사가 될 정도로 영남과 비영남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영남이든 비영남이든 전체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당원의 수가 영남권의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영남 출신들을 합하면은 거의 3분의 2가 영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탈영남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그 상황에서 또 영남표를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영남이 무슨 죄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논쟁이 길어지고 하면은 확산되면은 결국 이것은 영남을 고립화시키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유리한 카드가 되는 것이죠. 내부에서 영남 배조련이 막 나오고 우리가 영남에 너무 몰려있다, 쏠려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다른 말 안 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다른 말 안 해도 반대쪽에서 서로 뭉치죠. 서로 뭉치고 이 호남을 비롯해서 이쪽에서는 뭉치고, 영남 저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뭐 다 있네 그렇게 하면서 호남을 또 뭉치겠죠.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영남이 어떤 보수의 패권지대 이런 인식이 또 중도층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소를 지을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조간따풀 마지막 기사는 이겁니다. 조선일보 신면에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전에 정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자, 그런 정치성뿐이 아니라 도덕성에서도, 대법원장이 도덕성에서도 상당히 하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대법원장 간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대법원장 간사의 아들 부부가 들어와서 살면서 강남구에 한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그 아파트가 20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간사에 살면서 아파트가 당첨됐는데, 청약이 당첨됐는데 그 아파트가 20억이 뛰었다는 것이죠. 자, 20억 뛰고 이런 거야 본인 문제지만은, 아니 관사, 국민세금으로 내는 관사의 아들 부부가 들어와서 산다,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은 대법원장이 그 아들을 관사 재테크를 시킨 그런 꼴이죠. 그 전에 지금 김의겸 의원, 지금 국회의원 됐죠. 김의겸 의원은 제 뒤로 몰려보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경호원들에서는 관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집에 살 돈을 아껴서 흑석동에 투자를 했죠. 투기인지 투자인지 해서 논란이 돼서 대변인직 물러나는데 어쨌든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는 이제 1년 채 남지 않았죠. 조간 딱 풀렸습니다.